이 여자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에 쌓인 채로 20년이 지난 오늘 그녀의 계좌에는 847억 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버린 친엄마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딸의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딸은 웃고 있습니다. 차갑게. 친엄마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월의 새벽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 쓰레기통 옆에 낡은 분홍색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였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것은 새벽 청소를 나온 환경미화원 박순자 씨였습니다. 60이 넘은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보자기에는 이름도 쪽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름은 김하늘. 보육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처럼 맑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하늘이의 어린 시절은 막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사이에서도 하늘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버려진 이유라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겨울 새벽에, 아무 설명 없이. 하늘이는 8살 때 처음으로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같은 방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하늘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그 질문은 하늘이의 가슴에 박혀 20년 동안 녹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보육원을 나온 후 하늘이는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공장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20살의 하늘이는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하늘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룸에서 하늘이는 매일 밤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영하 15도의 골목, 쓰레기통 옆, 낡은 보자기,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누군가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25의 하늘이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투자, 떡상. 하늘이는 처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이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왜 오르는지 밤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하늘이는 모아둔 전 재산 32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6개가 조금 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돈을 도박에 쓰냐고. 사기 당하는 거라고. 하지만 하늘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한 인생. 더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습니다. 폭락할 때마다 하늘이는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식비 아껴서 모은 돈, 전부 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냐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흥신소, 변호사, DNA 검사. 전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올라줘. 내 부모를 찾게 해줘.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늘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개당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늘이가 모은 비트코인은 어느새 800개가 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847억 원. 하늘이는 한동안 숫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로? 하늘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아이가 20년 만에 847억 원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는 일. 그리고 묻는 일. 왜 저를 버렸냐고. 하늘이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의뢰 비용은 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하늘이에게는 푼돈이었습니다. 흥신소 소장은 하늘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자가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의뢰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부모를 찾아주세요. 20년 전 1월. 서울 변두리 골목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습니다. 단서는 낡은 분홍색 보자기 하나뿐입니다. 소장은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났고 단서가 너무 없다고. 하지만 하늘이는 말했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3개월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하늘이는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사람. 자신을 버린 사람. 드디어 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친모의 신원, 현재 주소, 가족 관계.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친모 이름, 이정숙. 나이, 52세. 주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직업, 전 재벌가 며느리. 현재 무직. 가족, 아들 2명. 남편과 이혼. 재산, 없음. 부채, 23억 원. 하늘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 재벌가? 자신을 버린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였다고? 왜?
왜 재벌가 며느리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늘이는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친모 이정숙 씨. 당신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빨리 말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정숙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딸은 아닙니다. 불륜으로 생긴 아이였어요. 재벌가에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 끝장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린 겁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륜. 자신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하늘이는 친엄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딸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이정숙에게 접근한 것은 투자 제안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가짜 회사를 만들고 이정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빚 갚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23억 빚에 허덕이던 이정숙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하늘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늘이의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하늘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친엄마. 이정숙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 하지만 지금은 주름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정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투자 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늘이는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분홍색이 바랜 20년 된 보자기. 이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보자기를 알아본 겁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계속했습니다. 20년 전 1월 서울 변두리 골목.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아기. 그 아기를 싼 보자기예요. 이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하늘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예요. 그 아기. 당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딸. 이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이가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이제 알았어요.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서. 재벌가 체면이 중요해서. 맞죠? 이정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시댁에서 알면 내가 죽는다고. 하늘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었겠죠. 당신한테는. 근데 저한테는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늘이는 이정숙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두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이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이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뭐야 이게?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당신 친아들 2명의 DNA도 조사했어요. 몰래. 그리고 비교해봤어요.
저랑. 이정숙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뭘 알아낸 거야? 하늘이가 서류를 이정숙 앞에 던졌습니다. 결과가 재밌어요. 저랑 당신 아들들. 같은 아버지예요. 이정숙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애들은 남편 자식인데. 하늘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아들 둘 다. 남편 자식이 아니에요. 저랑 같은 아버지예요. 당신이 불륜한 그 남자. 이정숙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DNA는 거짓말 안 해요. 당신. 결혼 전부터 그 남자랑 사귀었죠?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고. 아들 둘 다 그 남자 자식이에요. 근데 왜 저만 버렸을까요? 이정숙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들은 괜찮았어요. 재벌가에서 아들은 환영받으니까. 근데 저는 딸이었잖아요. 딸은 재산 상속에서 밀려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린 거예요. 아들은 키우고, 딸은 버리고. 이정숙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늘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 지금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늘이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의 쾌감도. 그냥 허무했습니다. 하늘이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정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기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50억 원. 23억 비대 허덕이는 이정숙이 절대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두 아들에게 진실을 알린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재벌가 남자가 아니야. 불륜 상대의 자식이야. 너희 엄마가 평생 속인 거야. 두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아들은 이정숙과 연을 끊었습니다. 평생 속아왔다는 배신감에 이정숙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지위도, 재산도, 아들들도. 남은 것은 23억 빚과 50억 위자료 청구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법원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친엄마가 버렸습니다. 불륜으로 낳은 딸이라서. 재벌가 체면에 흠이 될까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길거리에서, 공장에서.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 힘으로 847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정숙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 체면 때문에. 이정숙은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늘이는 그 모습을 뉴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늘이는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보자기. 하늘이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정숙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두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이정숙이 하늘이의 펜트하우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하늘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하늘이는 창문 너머로 이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비원이 내쫓을 때까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정숙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숙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847억 원의 재산. 청담동 펜트하우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가슴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하늘이는 보자기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생각했습니다. 복수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버려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늘이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 평생 못해. 근데 이제 그만 내려놓을 거야?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하늘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그 새벽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기 자신이.